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목표는 저는 크지 않습니다. 화석. 이 영상 하나로 조금 화석을 제대로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억 안 나면 여기 돌아와가지고 화석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부정합과 관입. 네. 사실은 뭐 여기서 설명 다 다시 할 수도 없고 부정합 기저감 세트인 부기 세트랑 그리고 관입 포획감 세트인 관포 세트.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층하면 뭐뭐 있죠? 정단층, 역단층, 주형이동단층. 습곡하면 어디 갔어? 습곡하면 뭐 경사, 경사, 횡화 뭐 이런 용어는 등장 안 하지만은 이게 단층과 똑같이 횡압력이 작용했을 때 깊이에 따라서 약간은 그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너무 중요한 포인트. 배사 쪽으로 가면은 연령이 조금 많은 애들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 그다음에 전리 중요하죠. 전리는 뭐랑 뭐 있죠? 주상, 판상. 주상은 어디서 생긴다? 원인이 뭐였죠? 급격한 냉각이기 때문에 급격한 냉각이 있는 화산암, 현안유 다 가능하다. 판상 전리 같은 경우는 원래 안에 있다가 위가 드러나면서 이제 살이 트는 것처럼 깨지는 거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 관여암, 섭모암, 화강암, 심상암 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정암으로 넘어왔는데 부정합은 여러분이 헷갈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정합이 아닌 모든 곳이잖아요. 정합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 중간이 날아가 있는 경우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융기, 풍화 침식, 침강 이렇게 됐을 때. 부정합면 같은 경우는 부기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합과 기저감이 같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기저를 이루기 때문에 부정합면과 나란하게 예쁘게 중력적으로 탁 가라앉아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찾기가 쉽죠. 부정합과 기저감은. 이에 비해서 관입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지역, 모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원래 있던 곳을 마그마가 들어갈 때 원래 있던 곳을 난 녹일 수 있어 라면서 마그마가 뜯어 먹었지만은 결국에는 식을 때까지 못 녹여서 박혀있는, 그래서 그 마그마의 경계 라인에 애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포획암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요거를 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 했었죠.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A가 원래 있었고 B가 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합면이 있는 거 보니까 뭘 한 거죠? 융기, 풍화침식, 침강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물밑에서 C가 쌓인 그런 모습이 바로 왼쪽 그림인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A랑 C 지층이 원래 있었는데 B가 관입을 하면서 A랑 C 지층을 뜯어먹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순서는 그래서 A 있었고 C 있었는데 B가 관입한 거야. 여기까지도 다들 잘 하시는데 이제 문제에서 기출에서 이 부분만 잘라서 확대한 이 오른쪽 그림이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다. 천천히 보시면은 두 가지의 일단 암석이 있죠. 밝은 거, 어두운 거. 당연히 뭐가 먼저 뭐가 나중? 어두운 게 배경에 있다가 하얀색이 밀고 들어간 모습인 거죠. 근데 얘는 아까 저거는 배경이 먼저 가운데 게 나중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가운데 게 먼저 배경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 민트색 부분만 잘라놓고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사실 이 노란색 돌들은 어디서 온 거죠? 원래 있던 위아래 지층인 AC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면서 얘네들 뜯어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이렇게 주면 배경이 뭐가 된 거죠? 나중에 들어온 B 지층이 된 거죠. A, C가 먼저 있던 지층의 파편 그리고 B가 나중에 있는 지층의 배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림만 봤을 때 포획감이 원래 있던 그 암석들의 지층의 배경이 되는 뜯어먹은 포획감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배경 지점이 나중에 들어간 B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사학의 5대 법칙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숫자로 써 있는 지층에서 6개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기만 하면 사실 화석 파트에서 등장을 하는 지층 대비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단 화석을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 화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층 대비에. 열쇠층, 건층. 뭐 있었다 그랬죠? 외워야 되는데. 응의암층과 석탄층. 자, 잠게 해야 돼. 정신 차려. 그 다음은 화석에 대한 대비. 화석 2개 있었죠.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시상화석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쵸? 오래 살아왔지만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애들인데 어떤 특징이 있죠? 굉장히 까탈스러워서 특정 환경에서만 살죠. 이거 2개는 외워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산호랑 고사리. 산호가 이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건 무슨 뜻? 여기 굉장히 따뜻한 바다였다. 고사리가 발견된다는 건 여기 굉장히 따뜻한 육지였구나.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를
지시해주는 시상 화석은 환경을 지시해주는 친구입니다. 이에 비해서 표준 화석은 환경에 뭐 이런저런 환경 너무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다 살 수 있는데 대신 한 시대를 호령했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굉장히 넓어. 온 지구에 살았어. 근데 특정 시기에만 살아서 그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거는 특정 시기를 지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룡은 중생대. 여러분 이 정도 외우고 오셨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암공시니까. 삼엽충은 고생대. 갑주어는 삼필 갑이니까 고생대. 메모드 화석 발견되면 화매니까 신생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육성층은 딱 3개밖에 없었죠. 공룡, 시조새, 메모드 요 정도. 나머지는 다 예를 들면 필석이 나온다. 그럼 뭐죠? 언제 거죠? 고생대고. 바다인가요? 육지인가요? 바다고.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된다. 복습 잘하고 오셨네요. 자, 본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본게임. 일단은 레벨 1 있어요. 레벨 1.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표적, 그 축척. 자, 볼게요. 지구 나이는 대충 몇 억 살 정도 되죠? 뭐 46, 47, 48 뭐 편하게 이렇게 있는데 현재로부터 625 가죠. 그 다음에 우리의 첫 번째 기록은 여기 40억 년 전부터 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게 왜 이 40을 기억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설명드릴 건데 40부터 25는 시생 누대, 25부터 5.5는 원생 누대, 그리고 나머지 고중신을 합쳐서 현생 누대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 여기 오른쪽에 써놨는데 누대, 대, 기, 세 요 정도 순으로 이렇게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현생 누대가 제일 큰 분류고 그 현생 누대를 다시 뭐로 세분화하는 거죠? 누대 다음에 작은 단위 대.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대보다 작은 단위가 기. 그래서 고중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분화해서 캄브레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정도로 가고요. 다행히도 여러분 수준에선 새 수준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네, 구분 기준은 생물계가 그 기준으로 보통 급변을 하는 시기들이 있어서 화석을 기준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선을 넘어갔더니 이 지층을 넘어갔더니 다른 것들이 발견되네. 우리 길을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약간의 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은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약간의 썰을 풀어주면 사기가 있잖아요. 얘만 특이하게 숫자 4잖아.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연구가 좀 덜 됐을 때는 이 앞을 세분화 하나도 안 하고 1기, 2기, 3기, 4기 뭐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식으로만 그냥 분류를 해놨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뭐 3기는 좀 더 쪼개야 될 것 같고 2기는 좀 더 쪼개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들이 붙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된 거다. 제일 큰 대 같은 경우에는 성캄브리아 대 같은 경우는 이 캄브리아기 먼저 선 앞에 있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대라고 하는데 순서 먼저 기억해 볼까요? 어떻게? 시원, 고중신 이렇게 기억하면 뭐 이지하죠? 문제는 시원, 고중신 순인데 기간으로 놓고 보면 뭐가 제일 기냐면 원시, 원생 누대가 제일 길.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는 별표 500개 쳐놓고 기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40억 년이 바로 시생 누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일단은 시원, 고중신 중에 제일 짧은 거 뭐죠? 신. 그 다음 중. 그 다음 고. 그 다음 시가 짧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40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걸 놓쳐서 46억 년 지구 시작부터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생누대의 시간이 21억 년이 돼버리죠. 그러면 원생누대의 시간인 대충 25부터 5.5니까 19.5보다 길어져요. 이러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시생누대가 원생누대보다 기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누대가 실제로 제일 길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사실은 뽑았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1단원 시작하자마자 배운 게 뭐였죠?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고말중초 판게아. 약 2.7억 년 전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이쪽에 판게아가 있었다라. 이거 괜찮죠? 판게아처럼 하나로 떡져 있었던 걸 뭐라 그러죠? 초대륙이라고 하고 이게 최초의 초대륙인가요? 아니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지 뭐? 로디니아. 로디니아 원생이에요? 시생이에요? 원생이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했죠. 원생이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틀은 잡혀 있는데 특히 고말중초 판게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고생대 말에 형성되고 중생대 초에 이제 찢어졌다라는 거 배웠죠. 그 중에서 고생대 말에 형성될 때 한마디로 부딪힐 때는 북아메리카 동쪽에 뭐 있었죠? 에팔레치아. 유럽 서쪽에 뭐 있었죠? 칼레도니아. 까먹으시면 안 되고 찢어지면서 뭐가 열렸죠? 대서양이라는 바다, 또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열렸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로키랑 안데스라는 산맥이 만들어졌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얹어드리면은
이 신생대 때 인도의 히말라야, 유럽의 알프스 있었죠. 이 중에서 사실 너무 중요한 거는 인도 히말라야인데 얘가 대충 언제 정도부터 생겼다? 약 3천만 년 전부터 생겼다. 됐죠?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 정도 괜찮지? 이제 한번 기본 버전으로 화석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이 앞에 40억 년보다도 앞에는 화석이 있을까 없을까? 아, 너무 오래돼서 없어요. 다 막 마그마 바다 상태로 온통 용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앞에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 등장했을까요? 언제? 시생일 때. 시생누대 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처음부터 막 사람처럼 등장했을까? 아니, 최초의 생명체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단세포. 세포도 단세포 있고 다세포 있잖아요. 하나짜리였던 거야. 그때 등장했던 친구가 바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친구예요. 당연히 막 이름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시생누대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시옷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스스. 원생누대 때쯤 되면요, 드디어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건데, 이 에디아카라가 호주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 호주 앞바다에, 에디아카라는 곳 앞바다에 그 엄청나게 그 많은 다세포 생물들이 죽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원생누대 에디아카라, 이응이응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시옷시옷 단세포, 이응이응 다세포.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공부 잘 해오셨을 텐데 고생대 같은 경우는 뭐였죠? 삼필가푸방, 그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암공시, 시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죠? 신생대는 화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진 한번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는 단세포 생물인데 이거 지금 단세포로 보이나요? 코끼리 똥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그 단세포 애들이 단체로 이렇게 죽어가지고 떡져 있는 그런 화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얘네들 단세포짜리가 여러 개 뭉쳐 있는 거다. 아까 원생누대의 이응이응, 에디아카라 동물군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근데 얘는 상상도예요. 상상도. 그냥 그림. 해파리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그 다세포 생물인데, 사실 지금은 저거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층에 이렇게 껴있는 어떤 해파리였던 것, 이런 거가 이제 그림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고생대 되면 이제 삼필가푸방, 삼엽충. 징그러. 저 벌레 진짜 겁나 싫어하거든요. 이거 삼엽충. 미안한데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림을 보고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삼엽충. 필석은 그림 보고 나오는 맞추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필석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동물이 아니고 식물입니다. 이파리처럼 이렇게 필석. 삼필갑, 갑주어라는 뜻은 그 갑이 갑옷이에요. 뭔가 갑옷 입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얘가. 그래서 갑주어. 그다음 푸줄리나 방추충. 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여러분 고깃집 가면은 고기 다 먹고 나올 때 이렇게 박하사탕 있잖아요. 약간 그 이렇게 생긴 날카로운 그 박하사탕처럼 얘가 좀 생겼다. 그래서 걔를 이렇게 단면을 치면 뭔가 이렇게 나선 구조도 있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싹 다 뭐죠? 육성층, 해성층? 싹 다 얘네들은 다 바다에서 살던 애들입니다. 삼필가푸방. 중생대는 뭐죠? 암공쉬. 자, 여러분들이 암모나이트 하면 요런 거를 많이 보죠. 근데 사실은 얘가 아니고 이거 제가 전공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원래는 암모나이트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소라 껍질이 남은 거고 원래는 약간 얘를 뭐라 봐야 될까요? 문어라 봐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던 촉수가 있는 애들이다. 암모나이트. 그리고 암공쉬. 공룡. 워낙 유명하죠.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던가 뭐 공룡 알 화석이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좀 잘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시조새. 진짜 말 그대로 새죠. 무슨 포켓몬 뭐 닮았다 그러던데. 네. 근데 요즘 이 시조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표준 화석으로 줄지 안 줄지 조금 애매하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신생대는 뭐죠? 화매, 화폐석. 이게 옛날에 뭐 카더라 통신이긴 한데 이게 뭔가 되게 무슨 이렇게 돌처럼 생겼잖아요. 돈처럼. 그래서 얘를 화폐처럼 생겼다. 혹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뭐 그 화폐처럼 사용했다.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이거 여러분이 아이스 에이지 같은 거 보면 등장하는 그 매머드, 이렇게. 매머드랑 맘모스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던데, 맘모스가 MAMOTH잖아요. 맘모스. 그죠? 그거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맘모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거를 따왔기 때문에 대부분 학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맘모스랑 매머드는 똑같은 거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더 외워주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하나씩 한번 잡고 갈게요. 고생대 번성식물, 중생대 번성식물, 신생대 번성식물이 있는데, 번성식물이
그 순서는 양치식물, 거치식물, 속치식물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양치는 겉부터 속까지 깔끔하게 양치는 겉부터 속까지 고중신순으로 번성한 식물 외워주는 게 좋은데 포인트는 양치, 거치, 속시 순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예시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양치 식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고사리. 여러분 그 고사리 무침 있잖아요. 그 고사리. 거치 식물은 소철, 은행 이런 친구들이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등장을 하고요. 속시 같은 경우는 단풍, 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과외를 하고 학원에서 가르칠 때마다 여러 번 물어봐요. 이거를 도대체 기가 막히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 근데 아직까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얘를 좀 기가 막히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암석 크게 3가지 배웠잖아요. 1단원에서 화성암, 2단원에서 퇴적암, 그리고서 변성암은 지원에서는 배우진 않죠. 화석이라는 건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다? 당연히 퇴적암. 이게 층층층층 쌓여야지 그 사이에 유해 같은 게 껴가지고 보존될 수가 있겠죠. 마그마가 들어가면 오히려 지워버리겠죠, 화석을. 변성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죠. 가볼까요? 얘를 가기 전에 준비 운동 하나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아래쪽 29쪽 아래쪽 보시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다 써놨어요. 여러분 복습할 때 보시라고. 고생대는 다시 캄, 오, 실, 대, 석, 배. 중생대는 트, 쥐, 백. 신생대, 팔, 내, 사. 다행히 앞글자만 외워도 겹치지 않는다. 근데 복습하실 때 풀네임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셔라. 자, 여러분이 일단은 이거 하고 온 겁니다. 번성,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번성, 식물의 순서. 고생대 뭐라고요? 양치. 중생대, 거시. 신생대, 속시. 괜찮지? 양치, 예시, 고사리. 거시, 소철은행. 속치, 단풍, 참. 외우는 팁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준비운동 2번째. 여러분 이거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서 미리 이거를 깔아놓고 갈게요. 자, 척추동물의 출현 순서를 일단 외워주셔야 됩니다. 척추동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척추가 있는 동물이에요. 척추동물 뭐 말이 어려운데 어류, 양서류, 파충류, 뭐 포유류, 조류 이런 거 들어봤죠? 걔네들이 척추동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아까 시생누대 뭐라 그랬죠? 스트로마톨라이트. 걔네들은 척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단세포니까. 원생누대 이응이응이니까 에디아카라 동물군. 해파리 이런 애들 척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최소 어류 즉 오르도비스기 이때부터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최초의 척추동물 언제 출현했다고? 어류라는 친구가 오르도비스기에.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척추동물의 출현 순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맨 처음은 어류가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류는 물속에서 살던 애잖아요. 걔네가 이제 슬슬슬슬 물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겠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면. 그럼 어떻게 될까? 물과 육지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생물이 나오죠. 양서류. 그죠? 양서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바로 뭔가 진화하기는 좀 힘들고 파충류, 뭐 도마뱀 이런 애가 됐다가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우리 같은 포유류가 됐다가 우리한테 이제 날개가 돋으면 조류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스토리라인을 짜드린 거 과학적으로 뭐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양파, 포조. 지금 이거 붙입시다. 어떻게? 양파, 포조. 됐죠? 얘네들이 대충 언제 출현하냐? 외워놔야 됩니다. 오대석트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어류는 오르도비스기, 양서류는 대봉기, 파충류는 석탄기, 포유류는 트라이아스기, 조류는 쥐라기. 이거를 일단 외워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얘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5대 대멸종이 있어요. 대멸종이라는 거는 그 기가 끝날 때 엄청나게 생물이 대거로 죽은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중에 뭐 또 생각나요? 뭐 생각나는 거? 그치. 고말중초 판기아 때 해양 생물체 대거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 5대 대멸종 중에 제일 많이 죽어나간 게 이 판기아 때예요. 그게 언제냐면 5대 페트백인데 고생대 말이라는 거는 카모실대 석패잖아요. 그래서 이 패가 그 패예요. 야, 이때 대거로 판기아 때 죽었다. 5대 페트백, 캄오 실대 석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대 전기, 중기, 후기로 이제 과학자들은 보통 연구를 하고 대, 캄오 실대 석패 해서 고생대 말에 판기아. 그 다음에 트, 쥐, 백 하면은 중생대 끝에 그 공룡이 운석 맞아 죽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운석 충돌. 됐지? 그래서 어양파 포조, 오대석 트지, 척추동물의 출현 순서와 출현 시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는 척추동물 없었다. 얘랑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5대 대멸종 아주 중요하고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5대 페트백, 트라이아스, 페름기는 판기아, 백악기는 운석 충돌 기억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진짜 편합니다. 와, 가보죠. 축 먼저. 6.25
25, 40 잘 봐요. 그리고 40부터 25 시생, 25부터 5.5 원생, 합쳐서 성칸불이야. 5.5부터 2.5 고생대, 2.5, 0.65 중생대, 6.5부터 지금까지 신생대. 여러분이 아는 거 먼저 천천히 가는 게요. C1 현생인데 현생은 좀 더 디테일하게 5.5부터 2.5 고생대, 2.5부터 0.65 중생대, 0.65부터 지금까지 신생대. 천천히. 순서는 C1 고중신인데 기간으로 얘기하면 뭐가 제일 길다? 원이 제일 길다. 시생누대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화석은 뭐라고요? 일단은 다세포야, 단세포야. 최초의 생물체니까 단세포. 얘를 시아노박테리아 혹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영어로 CYNO라서 그래요. 읽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남세균이라는 친구예요. 이거 번역해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똑같은 친구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 다 같은 말. 얘네가 뭉쳐서 아까 코끼리 똥처럼 뭉쳐서 있는 그 화석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시생, 사이아노, 스트로마톨라이트, 스스스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생누대. 이제는 다세포 생물이 등장해요. 얘네들이 대거 어디에 죽어있다? 호주 앞바다 에디아카라. 그래서 이응 기억하시면 된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판기아 2.7억 년, 고말중초 판기아 앞에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가 있었다라는 거. 로디니아는 시생누대, 원생누대 언제? 원생누대. 끝나서 앞에. 이제 고중신 갈 건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루리아기 오존층 형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참 우린 평가원 기준으로 갑시다. 이 오존층 형성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 좀 지우고 육상생물 등장으로 이렇게 바꿉시다. 육상생물 등장으로. 육상생물 등장으로 얘를 좀 다 바꿔주세요. 육상생물 등장으로. 저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저는 그 평가원 기출로 그냥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교육청 기출로 오존층 형성이 아니고 실루리아기 이쪽에 육상생물 등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실루리아기 육상생물 실룩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했죠? 실룩. 왜 그러냐면은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게 기출됐었냐면 7월 모의고사였는데 실루리아기 때에 육상생물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바다에 있던 애들이 육상으로 기어 나올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오존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이 최초로 나왔다는 말은 사실 오존층은 언제 있어야 되는 거죠? 얘보다 앞에 있었어야 된다는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적어놓으세요. 오존층은 사실은 실루리아기보다 앞에 형성되었다. 요게 이제 7월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실루리아기 때를 오존층 형성이 아니라 육상생물의 등장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사실 오존층은 그래서 실루리아기보다 앞에 있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요거 좀 메모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실루리아기가 실룩 육상생물이었으니까 실루리아기 기준 앞쪽엔 다 무슨 생물체? 해양생물체밖에 없는데요. 실루리아기 이후로는 그럼 뭐? 해양과 육상 다 있지. 여러분 뭐 생선도 먹잖아. 나도 육상이고. 우리는 해양과 육상이 다 있는 거는 바로 이 실루리아기 이후다. 너무 중요한 거. 계속 또 1, 2, 3교시 모의고사 풀 때 놓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별표 한 500개. 중생대는요. 빙하기 없이 정말 그냥 온난했던 시기예요. 이거 놓쳐가지고 틀리는 분들 진짜 많은데 빙하기 없었던 유일한 시기. 중생대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다. 됐죠? 자, 이제 디테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생 잡아드렸고 원생 잡아드렸고 큰 그림 잡아드렸으니까 각각의 디테일 가는 게 바로 요 표인데 복잡하죠? 그래서 잘 떠야 됩니다. 지금 막 필기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써놓는 거냐면 고생대, 준생대, 신생대 순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고생대, 카모, 실대, 석패, 중생대, 트쥐백, 신생대, 팔내사 괜찮죠? 여러분이 잘 외워오신 것처럼 고생대 표준화성 뭐 있죠? 삼필가푸방 중생대 암공 쉬 넣을까 말까 고민 중. 그리고 신생대는 화매 이렇게 있죠. 걔네들이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기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게 여러분이 이제는 외워주셔야 되는 걸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는 거 먼저 촘촘 가볼까요? 함오실 이것도 고쳐줘야겠죠. 오존층 형성 아니고 육상생물의 등장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고생대가 끝났을 때 이 판기아가 있었죠. 아까 앞에서 썼던 필기 그대로예요. 고말중초. 그 다음에 중생대 끝날 때 운석충돌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히말라야 알프스 3000만 년 전부터 히말라야. 자, 가겠습니다. 고생대 삼필가푸방의 3은
삼겹살은 맛있으니까 전부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삼엽충은 카모, 실내, 석회 다 나와요. 삼겹살은 맛있어. 그 다음에 필석은 처음 거 째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필필필, 갑갑갑 이렇게 나옵니다. 삼엽충은 다 나오고 필석과 갑주어는 오실대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방추충은 고생대 후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방추충에 좀 빨간색으로 많이 체크를 해주세요. 실제로 기출이 좀 많이 됐었는데 방추충이 들어가 있는 지층은 당연히 고중신 중에 뭘까요? 고생대. 근데 그 중에서도 고생대 후기라는 걸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좀 있어요. 방추충이 고생대 후기라는 걸 모르면. 뭔 얘기냐면 똑같이 지층이 있는데 해볼게요. A지역과 B지역이 있거든요. 실제 기출이 이 정도 수준까지 됐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삼엽충, 방추충.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A지층은 언제 지층? 고생대. 무슨 층? 해성, 육성. 당연히 해성층이죠. 괜찮아요? 방추충이 있으니까 얘는 고생대 뭐죠? 후기라는 걸 알아야 돼. 똑같은 그림인데 뒤집겠습니다. B지역은 뭐죠? 고생대 무슨 층? 당연히 해성층이죠. 근데 이거 약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네요. 삼엽충 말고 필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방추충은 후기죠. 근데 필석은 전기에서 중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B지역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역전돼 있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려운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습한 것처럼 사실 이렇게 써 있거나 이렇게 숫자로 써 있으면은 여러분이 뭐야 1, 2, 3 거꾸로 쌓였네 역전 숫자로 써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이유는 심플하게 그냥 여러분이 화석이 안 외워졌기 때문에.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필석이 고생대 후기라는 거 이건 좀 방추충이 후기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좀 복잡하고요. 다행히 암공 C는 그냥 뺐어요 저는. 암공은 다행히 다 나와요 중생대. 화폐석은 8내까지 매는 4까지만 나온다. 이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드는 신생대의 약간 후기쯤에 나온다는 거죠. 자, 번성화석.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완종류랑 바다정갈, 산소, 유공충, 산호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여러분 수능 일주일 전에 외우세요. 그 전까지는 모의고사 전주에 이렇게 잠깐 보고 외웠다가 지워오고 이렇게 해도 돼. 번성화석은 잘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째껴도 되고 이거 출현 이 표를 아까 말한 요거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출현 동물 척추동물 출현 순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양, 파, 포, 조. 근데 걔네가 언제라 그랬죠? 오, 대, 석, 트, 쥐.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 그래서 얘를 외워놓으라고 한 거예요. 진짜 편하죠? 어류는 오르드비스기, 양서류는 대봉기, 파충류는 석탄기, 포유류는 트라이아스기, 조류는 쥐라기. 근데 이제 시조새는 당연히 조류잖아요. 그래서 조류 나왔을 때 시조새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암공시 중에 시를 요즘 빼는 추세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럴까? 트라이아스기 때는 아직 조류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얘를 요즘은 빼는 경향이 있다. 또 아까 뭐 말했었냐면은 그 번성하는 생물들 중에 양치, 겉시, 속시 순이었다 했죠. 그래서 양치는 실제로 고생대 때, 겉시는 고생대 말 때, 속시는 중생대 말 때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양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최소 언제 이후여될까? 육상생물이 등장한 실루리아기, 실육. 그래서 양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육상생물이 등장한 요 실루리아기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겉시는 고생대 말, 중생대 말에는 속시 이런 식으로 있다. 번성시기가 가끔씩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번성시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것까지 외우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번성시기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보통 우리 출현시기는 외웠잖아요. 출현시기를 뒤로 밀어주면 보통 번성입니다. 왜 그럴까? 어떤 친구가 튀어나오자마자 완벽하게 거기를 지배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보통 출현을 하면은 그 다음 정도로 넘어가 줘야 애가 이제 삶의 터전을 확장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번성 시기는 나중에 머리가 좀 여유 되시면 내가 출현을 완벽하게 외웠다면 그때 그 이후 때 이제 번성을 좀 외워주면 좋다.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기억해 줄 만한 건 뭐냐면은
여기 석탄기 쪽 여기 좀 빨간색으로 쳐줄래요? 여기는 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석탄기는 말 그대로 석탄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석탄은 어디서 배웠죠? 퇴적암 중에 유기적 퇴적암 중에 식물 많이 쌓인 거. 그 식물이 요 양치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치 식물이 대거 번식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언제냐면 이 석탄기예요. 그래서 양치 식물은 석탄기에 좀 번성을 했었다. 그리고 양양듀오로 양서류도 이때 좀 번식을 했다 잡아주면 어류는 그 앞에 끼워주면은 어류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거대 곤충이 하필이면 여러분 수능 완성 이제 작년이 됐지만 작년 수능 완성에 거대 곤충의 번성이 석탄기라는 게 또 문제에서 대놓고 나왔어요. 얘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지성 암기예요. 진짜 미안한 말인데 파충류랑 거시식물은 고생대 말에 등장했기 때문에 중생대 와야 번성을 하고 포유류랑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로 넘어와야 번성을 하고 이제 이러면은 또 많이 나오던 질문이 뭐냐면 조류, 시조새 이런 조류는 그럼 번성 언제 했어요? 잘 모릅니다. 딱히 지금 우리가 조류가 근데 비둘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조류 번성 시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요거는 몰라도 된다. 이러면 이제 이 표 다 채웠죠.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서 찬찬히 복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들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5대 대멸종은 언제라 그랬죠? 5대 페트백. 그래서 5대 페트백 이렇게 해서 5대 대멸종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가면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체크해 놓은 데 보여요? 오실 사이, 석패 사이, 그리고 사기 이후 여기 지금 보시면 빙하기 체크해 놓은 거예요. 좀 주된 빙하기 3개를 체크해 놓은 건데 이건 오지훈 쌤도 작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놨는데 솔직히 제가 양심 고백하면 저도 안 외웠습니다. 빙하기 시기는. 이건 알아야 돼. 지금 보시면은 빙하기 체크 안 된 유일한 시기 어디죠? 중생대. 중생대는 온난했다. 빙하기 없었다. 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3년 전 수특인가? 3년 전 수특 3.2.2번이었던 것 같은데 인류 조상 시기가 등장한 적 있어요. 인류 조상 출현 시기는 제4기, 제일 최근이다. 제일 최근. 요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원래 제가 정규 수업에는 이렇게 하고 수업 끝낸 다음에 공부할 시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똑같은 수업을 한 번 더 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고. 근데 이건 영상이고 여러분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이 표를 직접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약간의 비유인데요. 가끔 문제에서 등장을 해서 제일 지구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인류 시작했던 데는 언제라고 했죠? 신생대 제4기 그때라 했잖아요. 인류가 시작된 시간은 23시 59분 심지어 이후래. 그러니까 인류는 정말 찰나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캄브리아대는 우리가 시생과 원생을 합친 거잖아요. 합치면 전체 시간의 한 88%. 그러니까 사실 고중시는 합쳐봤자 12%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고요. 가끔씩 이게 이렇게 파이로 나와서 혹은 시계로 나와서 비율 계산해가지고 언제 뭐 공룡이 몇 시쯤 나왔을까요?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 계산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주요 멸종 시기 5대 대멸종 뭐 언제라 그랬죠? 5대 페트백. 5대 페트백. 딱 지금 보시면은 원래 그림에는 이거 당연히 안 써 있겠죠. 근데 피크 5개 있는 거 보이세요? 5대 페트백 순서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00만 년 전 기준으로 625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것도 좀 별표 쳐놓으세요. 100만 년 전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진짜 개꿀팁인데 이게 지금 252, 54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밀리언 이어스 어고를 번역해오다 보니까 단위가 100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252 100만 년 전 이게 바로 안 읽히죠. 이거 읽는 팁인데 예를 들면 6600만 년이야. 6600만 년이면 100이 0 몇 개죠? 0 2개지. 그럼 0 2개 써주면 6600만 년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한 자리 넘어가면은 만약에 16600만 년이면 1억 6천만 년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진짜 되게 많이 쓰이니까 좋고요. 정리해 놓으면은 고말중초 판기아 때 지금 제일 많이 죽어나간 거 보이죠? 거의 30% 과장 살짝 하면 30% 가량이 죽어나갔는데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요. 좀 더 죽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30% 이 자료에 충실하다고 치면 30%면은 분단 3개가 꽉 차 있을 때 분단 하나가 다 날아간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엽충, 고생대, 해성층. 완종류 이거 조개 같은 거거든요. 얘도 해성층이잖아요. 그래서 2.5억 년 전 여기를 경계로 지금 팍 꼬라박는 거 보세요. 삼엽충은 아예 사라졌고 조개류는 완전 팍 감소한 거 볼 수 있죠. 좋아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화석 다 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끊었다가 갈까? 네,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멘탈이 빠질 테니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뿅.